그럼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공청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우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도입을 위해서 홀수가 노력해주시고 정보통신 공사업계 시장 확대를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강창선 중앙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대전 세종중앙대 제19대 부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우리 협회 부회장이시며 영상방송설비 국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홍래 국가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협회 부회장이시고 국내통신설비 국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덕현 국가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협회 부회장이시고 융합설비 국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신용우 국가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협회 상임 부회장이시고 홈네트워크설비 국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종호 국가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대전 세종 충남도의 900여 회원사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강정훈 부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협회 김일수 이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사님께서는 대전 세종 충남도의 제22대 우리 대전 세종 충남도의 제18대 회장을 역임하신 한희동 회장님께서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협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기준 제정 추진위원회 위원이신 김종환 위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정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승승보 위원장님께서는 참석 예정이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린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소개해드려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창선 중앙회장님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7대 충남대회장을 하고 중앙에 올라갔으니까 소개를 안 해도 의원님들도 반갑고 여러분들이 알겠으면은 사실 이런 일이 중앙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특히 대전 충남 우리 회원들이 나를 중앙에로 보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참 중앙에 회장을 보는 저도 지금도 가끔 생각을 해요. 중앙회장을 내가 지금 안 갔으면은 이런 법이 문제점을 할 수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협회가 53년인데 53년 동안 이 공청이라는 것을 내가 처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공청회를 자주 해야 돼요. 자주 해서 우리 영역을 넓히고 또 회원사 일들을 만들고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 그 협회의 존재 이유인데 현재까지 이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재작년에 3월달에 10월달 취임하고 작년에 대기업이 소규모 공사를 참여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대기업들이 나한테 전화와가지고 사적으로 전화와서 이런 법을 그동안도 없이도 잘 했는데 해가지고 자기들 입장이 난처하다는 전화를 여러 통화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실제 지금은 10억으로 제한이 되었지만은 앞으로는 그게 지금 엔지니어링처럼 80억 아니면 100억 정도 대기업이 소규모 참여 제한을 하는 것이 법이 통과되면은 그 부분도 우리 중소기업, 우리 정부적 공사업체에 상당한 일거리 적용이 되지만은 더더군다나 지금 오늘 공청회 하고 있는 유지보수의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아니 관공서부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정보통신협회 총 1년에 18조한 7천억 정도를 작성했는데
그 18조 7천억 중에 다 됐어. 한 반 정도가 대기업, 뭐 KT나 SK라는 그 그룹사들이 하는 거고, 그 반 정도가 우리 중소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이 법은 대기업이 어디서 참여자도 해놨지만은 그 입찰 전기나 선기나 딴 데 하려고 보면은 각 구별 입찰입니다. 구별. 예를 대전을 한다면은 뭐 대전에 뭐 대덕이면 대덕 아니면 고령이면 고령 이런 식으로 입찰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중소기업들이 특히 우리 그 충남도에 대전 충남도에 있는 이런 회원들이 많은 혜택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가지고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다 이렇게 해서 가만히 계시면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우리 회원님들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유지보수를 요걸 넣어달라고 빠지지 않게 이것을 중앙회로 얘기를 해줘야 중앙회로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 시행령이나 다 규정, 하위 규정에 넣는다. 그래서 오늘 오셨으니까 자기가 하는 부분은 반드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해주고 나중에 빠졌네 하면은 이게 10년 있다 될지 5년 있다 될지 또 법이 통과될지는 모릅니다. 오늘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그 정보통신 유지보수 법은 통과된 유지보수를 하기로 해놨어요. 근데 유지보수를 그 하는지 안 하는지 검수하는 기관을 아직 안 정했습니다. 검수하는 기관. 그래서 그 가기부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법이 뭐냐면은 지금 그 기관통신사업자나 아니면 우리 그 정보통신 유지보수를 하는 통신 필칭을 떼주는 이런 기관을 별도로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별도 기관을 우리 협회에서 유치하려고 중앙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에 의해서 그 관리 주체를 우리가 안 갖고 오면은 또 다른 기관에 종속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임기 맡은 게 내년 2월 28일까지예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것저것까지 다 할 수는 제가 못하고 저는 이 법이 통과되고 요 유지보수가 내년 7월달까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내년 2월 28일 내 임기 동안 임기 내에 잘 정리하는 것으로 제 임기를 마무리하고 또 후임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후임자한테는 아까 얘기한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에 의해서 별도 그 관리 감독 기관을 선정하는 부분 또 내년 7월달부터 우선 그 국가기관 공무원들부터 그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그 절차, 뭐 시방 이런 걸 중앙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대가 산정 이런 걸 만들어서 공표하는 이런 일을 하고자 제 임기를 마무리할 것을 생각합니다. 어쩌라고 여기 우리 충남대 특히 내 친정 고향 같은 우리 동네 이 회원사들이 저를 중앙에 보내주셔가지고 또 이런 대업을 제 임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회의 주제는 제가 한 우리 김웅래 우리 그 마이클 중앙회 부회장님이 회의 주관을 할 겁니다. 갖고 계신 의견 다 말씀드리고 오늘 또 저녁 만찬 잘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인사동에 가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강정훈 부회장님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도의 부회장 강병호입니다. 네, 저 역시 이 자리에서 도회장으로서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역대 도회장님들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제도화와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 감리, 수행자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공사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 계신
중앙회장님과 임원분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앙회장님과 임원분들이 이끄시는 가운데 저희 회원사들은 서로의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상호 간에 지식과 자원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통해 회원사들은 더욱 강화된 협력 관계 속에서 상호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 회원사들은 중앙회장님이 주도하는 비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함께 협력하여 정보통신분답계가 더욱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교회 회원분들께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어주시고 중앙회장님께서는 회원사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경청하시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기준 마련에 회원사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 건강과 안전에 유념하여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이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모두 마치고요. 김홍래 국가위원장님의 주관으로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김창선 중앙회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기준 마련을 위한 대전 세종 충남도의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전면에 국기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대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 선열과 공용력 그리고 우리나라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 헌신하라 하신 정보통신인들에 대한 응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웅영. 시공관계사 교육과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래 국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와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성모 추진위원장께서 참석하셨어야 급한 일이 있어서
됐습니다. 제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위원장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도의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시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중앙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7월 정부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우리 정부통신사업계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인 정부통신사업비 유지보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우리 정보통신사업계와 후배 발전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은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우리 협회는 추진위원회와 주요 설비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지보수 대상 설비 및 점검 기준, 대가 기준 등 제도 사항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유지보수 대상 설비 안에 대해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가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12월에도 공사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대가 기준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음 주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며 대전 세종 충남도회와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에 대해서 중앙회 김부삼 대표 안전본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앙회 네트워크 안전본부장 김무상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4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 도입 배경과 경과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통신 설비가 다양화, 융합화, 고도화되고 정보통신 설비의 수요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유지보수 관리 제도 부재로 인한 고장 설비의 방치 등 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설비의 수요는 최근 20년간 약 3배 성장했으며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등 사회 전 분야의 정보통신 설비 이용이 확대되어 편리함과 윤택함을 제공하고 있으나 디지털 서비스 장애 발생은 단순 불편을 넘어 경제 사회적 활동에 마비를 초래하는 등 유지보수 제도 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북의 경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경과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26일에 김영식 의원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 도입을 위한 의원 입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에는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23년 6월에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었으며 2024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입법 과정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좀 이쪽에
가격이 뭐예요? 융통맥이 어떻게 개가를 안 하는데? 아버지. 아니 말 설명하고 바로 빨리. 그러면 먼저 제 장비 잠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요 법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와 관련된 정보통신공사법 재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은 총 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는 시행일인 2024년 7월 전까지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법률 37조의 2에서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 설비 유지 보수 관리 및 점검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정인 시행규칙과 고시에서는 세부적인 유지보수 관리 기준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이 규정될 예정이며 유지보수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참여자의 자격, 업무 내용, 그리고 유지보수의 방법 및 주기, 유지보수 관련 기록 문서의 보존 방법들이 규정되게 됩니다. 두 번째, 법률 37조의 3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인 관리 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기준 준수 의무와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성능 점검 및 점검 기록 작성 업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정인 시행령에서는 유지보수 대상 건축물의 기준과 정보통신공사업자 등 성능 점검 및 점검 기록 작성 업무 대행자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타분야 사례를 참고로 살펴보면 유지보수 관리 대상 기준의 경우에는 기계설비와 소방의 경우는 건축물은 연면적, 공동주택은 세대수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의 경우는 전기설비 용량에 따라서 대상 설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법률 37조의 4에서는 관리 주체가 유지보수 업무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과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시에 선임 절차와 해임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유지보수 관리자 자격 기준 및 선임 절차, 그리고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기준을 규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유지보수 관리자 자격 기준은 정보통신 기술자 중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될 예정이며 타분야 사례를 살펴보면 정보통신 기술자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기준은 기계설비와 소방은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건축물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에는 초급 기술자를 배치하는 등 면적과 규모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의 경우에는 설비 용량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법률 78조입니다. 78조에서는 유지보수 관리 기준 미준수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크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와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나누어져 있으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유지보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점검 기록을 미작성 또는 거짓으로 작성한 자, 그리고 점검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지자체에 점검 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유지보수 관리자를 해임, 변경 사항 등에 대해서
미신고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정인 시행령에서는 위반 행위별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금액을 규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정보통신 설비 고장 훼손 방치 문제 예방,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으로 국민 안전 및 편익 확보,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장 확대 및 회원사의 수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법률에 대한 재개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지금 이제 다시 영상을 입법 과정에 대한 영상을 다시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이상을 높이고 내용자 여러분에게 일거리를 확대하면서 맡겨드리며 정보통신공사업을 운영하시는 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설비 유지 관리 방안을 법제화에 공익을 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50년 동안 우리 협회가 협력의 수반 가능했던 원칙물 내 정보통신 설비 설계 강립을 건축사만 것 정보통신 균등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공사법 개정을 지난 12월 6일 입법 발의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회적 제12항과 제13항 김정은, 유명지 의원 각각 대표가 약속권의 전기통신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본회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함조정한 제14항 전기통신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위원회로 대안을 할 때 이의 없습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고려를 수록합니다. 그래서 제16항부터 제22항까지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19번 정보통신 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을 좀 개진하는 바입니다. 관련 업계에서 이해충돌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과 조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사 협회 그리고 전기기술협회 좀 여기서는 또 반대 입장을 좀 개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소희보다는 본회의에 계류해서 의견 조정을 했다는 걸 확인한 전제로 추가 진행할 것을 추가 논의할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6항, 17항, 19항은 토론을 마치지 않은 상태로 전체 회의에 대화하도록 하고 그래서 제34항은 대체포로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부위원회 수준한 부분을 시도하고 이상 부분은 논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있으십니까? 가결되어서 묻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 262명, 찬성 257인, 기권 3인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유지보수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 9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옥의 연구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유지보수 관리 제도와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위 법령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에 규정될 세부 추진 방안인 대상 설비, 점검 주기, 점검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수행 기관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연구 범위 및 내용입니다. 타 분야인 전기, 소방,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관리 및 점검 기준 현황 및 체계를 분석해서 우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및 점검 기준 마련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유지보수 기준 제정 추진위원회 및 국가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정보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관리 대상 및 대가 기준안을 마련해서 정부에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기준 제정 추진위원회와 그 밑에 군해통신설비분과, 홈네트워크 설비분과, 영상방송설비분과, 용합설비분과, 특수설비분과 이렇게 총 5개 전문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구성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공사업체, 그리고 발주기관, 학계, 유관기관, 용역업체, 협회 등 전체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기는 2023년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이며 주요 임무는 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서 마련된 점검 기준과 대가 기준에 대해서 먼저 5개 전문 분과위원회에서 분과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거쳐서 추진위원회에 상정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토의를 거쳐서 점검 기준과 대가 기준 등을 의결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2024년도 7월 19일 유지보수 제도 시행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위 법령 및 관련 고시 마련입니다. 과기정통부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하위 법령 및 고시안을 저희가 12월 말까지는 마련해서 내년 1월에는 입법 예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점검 기준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주요 발주기관, 학계, 업계 등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기준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 설비와 점검 기준, 절차, 방법, 대가 기준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청회 개최입니다.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해서 공청회를 이번 9월과 12월에 지역별로 순회 간담회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육 내용 마련입니다. ICT 폴리텍 대학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유지보수 관리자 직무 프로그램을 개발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 내용을 12월 말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 홍보와 해설서 마련입니다. 유지보수 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 공사업체, 전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 내용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공사업체 담당자들이 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 설비별 점검 절차, 점검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해설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와 준비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부장으로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진행을 위해서 잠시 후 대상 설비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의견 수렴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설비 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대상 설비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먼저 첫 번째, 대상 설비안에 대한 의견을 수립하는 목적은요. 이 대상 설비안에 대해서는 먼저 1차적으로 우리 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서 연구를 통해서
설비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까 좀 전에 보고드렸던 중앙의 추진위원회나 4개 그 분과위원회에서 이 마련된 안에 대해서 토의와 그리고 이 적합한지 적정성에 대해서 일부 토의를 하고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 이제 그 내용들이 공청회가 이제 너무 촉박하게 되다 보니까 그 의견들이 다 반영은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련된 이 대상 설비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개 시도회를 순회하면서 회원사에서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수합해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대상 설비안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대상 설비를 도출한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2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대상 설비안을 좀 도출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대상 설비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현행 법령에서 설치가 의무화된 그런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그 기술 규준 등에서 이런 대상 설비들을 또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사 내역서를 지금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사 내역서를 참조해서 이 대상 설비들을 도출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공동주택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 대상 설비들을 예를 들어서 LH나 SH에서 이제 발주된 공사 약 한 75억 정도 규모의 그 공사 내역서를 수집해서 거기서 대상 설비들을 도출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거기서 공고된 설비와 시스템별 그 공사 내역서를 좀 참조해서 설비들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렇게 도출된 그 설비안에 대해서 지난 6월달에 전문가들 의견 수렴하는 그런 회의를 좀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1차적으로 나온 안들이 설비안이 또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증 단계를 한번 거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가 있습니다. 3번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관리 대상 설비안입니다. 먼저 과목의 총괄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건축물 내에서 설치된 대상 설비입니다. 그 건축물 이외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 8월달부터 도로라든지 터널이라든지 항만, 항공 이런 분야에 대한 대상 설비들은 지금 연구용을 추가로 발주해서 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서 건축물 이외의 설비에 대해서 도출하고 있음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건축물 내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저희가 이게 이렇게 정답은 아니지만 크게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그게 이제 공영통신 설비, 그 다음에 홈네트워크 설비, 영상방송 설비, 융합 설비 이렇게 해서 4가지로 좀 나눴고요. 그리고 이 나눈 거를 다시 이제 크게 이렇게 또 분류를 해보니까 총 이제 9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서 좀 이렇게 다음 단계에서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이렇게 해보니까 총 24개 설비들로 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4개 설비들에 대해서는 점검 현황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지금 124개 설비들이 있는데 이 설비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품목별로 어떻게 점검을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할 점검표를 만들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설비는 약 한 124가지 도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욱의 분해통신 설비 대상 설비안입니다. 분해통신 설비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및 배관 설비 등 이렇게 해서 대분류를 크게는 5가지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 5가지 나눈 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는 케이블 설비와 단자함 설비, 이동통신 분해 슬로 설비 등 이렇게 해서 총 8가지로 또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나눈 것 8가지 설비를 또 더 세부적인 걸로만 점검하는 걸로 나누면 총 28가지로 설비들을 도출해냈습니다. 다음 차입니다. 다음은 홈네트워크 설비 대상 설비안입니다. 홈네트워크 설비는 크게 나눈 것 외에 그 밑에 또 세부적인 것은 네트워크 설비와 전자출입 통제 시스템 설비, 원격 검침 시스템 이렇게 해서 총 6개로 나누고요. 이걸 또 세부적으로 또 분류해보니 총 38개 설비들로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대충 분류의 가장 밑에 있는 홈네트워크 이용자 설비 전유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설비들이 이렇게 도출했는데 저희가 지난주와 지난주에 그 추진위원회와 4개 그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치면서 이 설비들은 다 가해자 세대 내에서 설치된 설비들이기 때문에 세대 내를 다 각각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그런 사항들이어서 이게 또 제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들은 전유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빼는 게 적합하지 않은가 지금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이걸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다음에 영상 방송 설비 대상 설비 아닙니다. 영상 방송 설비는 크게 방송 설비와 보안 방범 설비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는 방송 공동 수신 안테나 시설과 종합뉴스 방송 분해 전송 슬롯 설비 등 이렇게 해서 5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를 세부적으로 또 이렇게 해보니 총 39가지 설비들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융합 설비 대상 설비 아닌데요. 저희는 정보 안내 및 건축물 관리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서 그 밑에는 중불리는 그게 이제 또 빌딩 안내 시스템하고 전기 기계 시스템 등 이렇게 해서 총 5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나눈 것들을 세부적인 설비들로 또 이렇게 구분을 해보니 총 19가지 설비들이 도출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건축물 이외에 해당되는 도로 한반, 철도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12월까지 다시 대상 설비들을 뽑고 도출을 해내고 있고 그리고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상 설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로부터 유기구조 관리 대상 안에 대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또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기록이 필요해서 소속하고 종합을 말씀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대전에서 정보통신 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진광 SNC 이종치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써서 잘 해주신 분들에 고맙다고 생각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교통 신호등 관련해서는 이쪽이 많이 빠져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신호등이라고 해서 전기 쪽에 너무 편차를 두고 뺏기는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교통 신호등 그 제어기 쪽이라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통신에 더 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는 전기가 12V밖에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전기 쪽에 입찰이 나오는 부분도 전기 쪽에 입찰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신 쪽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성 안내 보조 장치라고 지금 전국에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해서 전국에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깔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하고 조례에 들어가 있고 대전시 법 조례 안에도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평이나 이쪽에 다 잡혀서 현재 진행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BIS 버스 단말 장치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보통신 쪽에 아주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쪽으로 좀 적극 반영을 해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마이크에서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같이 해주시죠. 마이크 없이 되겠어요. 예, 정보통신 좀 사용해 주세요. 네, 사용해 주세요. 소리가 그냥 사용해 주세요. 배터리가 다 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 유지보수 관리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요. 공청회 일정을 보니까 9월하고 12월 사이에 잡혀 있어요. 근데 정보통신 산업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이 12월 31일 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고 나서 연구 용역이 나오거든요. 물론 뭐 이해 차이가 좀 있겠지만 연구 용역이 나온 자료를 토대로 공청회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2월 공청회 이후에 정무성 비용역 발의 후에 용역이 나오면 그 안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알고 우리 회원사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공청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막연하게 공청을 하다 보니 주제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용역 내용 내에서 얘기를 하면 있는 내용과 없는 내용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거기서 추가적인 내용이 추가될 수가 있으니까 용역에서 나온 이후에 공청을 해보는 것도 좋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또 다음 마이크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원기대 이재준 우선 정보통신 설비 25수 수법화 과정에서 사실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대역을 이루어내신 중앙선생님 강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더불어 우리 각 공과위원회 위원님과 옆에 제가 지난번 조항에 이제 그 공청회 설명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분위기는 사실 그 기관들, 그리고 우리 박인영 선고의 차관이 오셨고, 국회의원도 오셨고, 기타 이제 가방에서 오시고, 그런데 외부 손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은 굉장히 좀 축대적인 분위기였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정작 우리 전나 대표님들은 굉장히 어려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축제를 즐기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보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사실 이 지역 공청회가 무슨 큰 의안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대역을 이뤘으니까 각 지역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거까지 앞으로 어떻게 할까 또 이 만들어낸 거에 대한 큰 획을 끈 거에 대한 뭔가 이제 축제 분위기도 좀 만들고 이런 게 더 우선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대외적으로 좀 알려서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대전 시민, 충남 도의 우리 도민들, 세종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이 좀 더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탕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플래카드를 든다든지 아직 제가 시내 어느 구간에도 우리 그 법령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게 우선이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정보통신공사도 우리 보수를 전문 조치해서 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사실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진행되지 않고 단순히 안에 내용적인 측면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공청회를 통해서 뭐 하는 이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것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한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 김종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정보통신설비 25수라는 것이 지금 설명의 자료에 보면 마치 우리 그 공동주택의 범위에 국한돼서 거기에 무슨 유지보수 하는 그 정도의 그 범위로 이렇게 좀 안내를 하는 것 같아서 과연 그것이 맞느냐. 우리 법에 보면 정보통신설비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뭐 아까 말씀하신 작은 신호 제어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보호 등등 우리가 통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포함되는 그런 것이 정보통신 설비인데 그 설비를 유지보수하자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에 있는 군의 설비를 유지보수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부터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제 생각에서는 정보통신설비라는 것이 사실 전기하고 조금 달라서 전기는 우리나라가 독점 공급이지만 통신은 사실 기관 통신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다 민간 업체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유선 케이블, 무선 장치 모든 것이 사실 다 정보통신 설비인데 과연 그 유지 보수는 그들에게 그냥 맡겨놓는 것이 맞느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과기정통부에서 관할해야 될 범위 안에 있는 시설물들인데 그런 것까지도 흡수하는 조금 더 광범위한 해석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제 1차적인 질문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유지보수의 대상은 과연 어디냐? 그걸 먼저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이제 1차적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이번 그 입법안에 보면 이제 그동안에 군내 공동주택 관련 건축사들이 하는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문제에 대해서 설계 용역을 우리 정보통신공사업체에서 하지 못하고 건축사가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던 부분을 이번에 항목을 삭제했죠. 그래서 그게 삭제됨으로써 결국은 건축사와 우리 정보통신공사 설계하는 회사가 동일한 위치에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된 안내는 또 전혀 현재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쪽도 사실 우리 업력 중에 하나인데 아직 찾아오지 못하는 그건 과연 우리 협회에서 어떻게 리딩을 해줄 거냐 하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전혀 현재 중앙회 설명회에서는 잠깐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대안은 없고 여기 설명회에서는 전혀 그 내용은 제가 볼 수가 없고요. 그 두 가지 그 부분에서 어떻게 리딩을 해주실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하나는 현재 이 법에 따르면 지금 주 안으로 하고 있는 이 4개 국가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미 하고 있죠. 네, 저희 아닌 다른 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 진행하던 제도 그것이 법령으로 보면 우리 법은 2024년 7월 19일 날 발효가 돼서 시작이 되지만 사실은 그때 발효가 되더라도 이미 이 업에 종사하고 있는 부분은 2년 동안 유예를 받아놨습니다. 2년 동안 계속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법은 돼 있죠. 그래서 사실 이건 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충분히 준비해도 될 정도의 여유가 있죠. 또 거기다가 그 2년 가지이지만 2년 뒤에도 마찬가지 또 규정에 보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합 4년이에요. 그러면 군내통신 관련해서는 기존 제도에서 4년 정도는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법 해석상 보면 사실 그게 먼저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그 나머지가 먼저인지 한번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너무 우리가 정보통신공사를 군내통신이나 이런 건축물의 통신설비나 그 정도로 한정하고 거기에 너무 급급해 있는 거 아닌지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하실 분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하시는 동안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중진 사장님 질문은 교통시도동 지역이 바닥 등 이런 게 빠져 있다고 하는데 사실 빠져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현재까지 연구원에서 그냥 기초적인 자료만 줬는데 통셈이나 또는 통신공사 내역서에 있는 그런 자료들만 와 있는 거예요. 국내 쪽만. 지금 이중진 사장님 말씀하신 건 우리 특수설비 문과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특수설비에 대한 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철도, 항만, 항공, 선박, 지하차도, 교통, 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특수설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품셈이나 우리 쪽에 그 자료들이 그쪽이 지금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청회라는 것은 이런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런 것 때문에 오늘 공청회를 한 겁니다. 각 분야별로 자기가 취급하는 그런 통신장비들의 품목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앙의 홈페이지에도 제출할 수 있게끔 공지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또 안내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각 국가위원장들 연락처까지 다 공지해서 거기에 제출을 지금 받고 있고 제가 담당하는 국가위원들도 그런 전문성 가진 분들이 자기들이 만들고 취급하고 하는 제품들을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뭐 이건 기초적인 거고 그 내용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공청회를 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답변 드리겠죠? 네.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고 또 그런 자료도 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종환 우리 부회장님은 우리 추진위원회 또 위원으로 저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공청회는 여러분들이 낸 의견을 가지고 연구소에 줘서 연구소에서 그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그 자료를 연구소에 줘야 연구를 하지 연구 결과가 지금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가 이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청회를 해서 여러분들이 나온 질문을 연구소에 주고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한테 공청회하고 빠진 게 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한 후에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거라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답변 되겠죠? 조금만 더 제가 네. 설명을 드리면 그 연구까지 완료 전에 결과가 일단 중간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청회에 해가지고 그래서 공청회에서 의견하고 합해져서 최종 과제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 한 내용 다 할 겁니다. 예,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중간 대상 설비에 대해서만 일단 중간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공청회 하는 거고 그래서 중간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또 그 공청회하고 최종 보고서는 의견이 다 포함이 되어서 그래서 최종 보고서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원택 제2군 질문 중에 첫 번째가 기쁜 일인데 프랑카도 걸고 그것도 크게 했으면 좋겠다. 역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벌써 알고 대기업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우리 전 회원사한테 다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유지보수 쪽을 그동안 해온 분들이나 또 시스템 쪽 운영한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하게 될 거고 만 개의 회사가 다 여기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크게 지금 이렇게 벌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신사 3개사에서도 TF팀을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 그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들이 홍보를 못하고 있다는 변명 같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 중에 자료가 부족하다 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자료는 기초적인 거고 그 자료를 우리가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분석을 하는 거니까 그 자료들을 많이 주십사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설계감리 안내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설계감리 법제도안은 솔직히 제가 충남부회장 하기 전에 중앙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그 당시에는 우리는 공사업체 대변기관이지 설계업체 대변기관이 아니다고 무시하더라고요. 제가 부회장이 되면서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주체니까 우리가 이거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발의를 해마다 했습니다. 회장님 이번에 누구 의원 통해서 그렇게 발의됐습니다. 발의만 했지 회의됐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첫째 성공을 못한 게 건축사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대전에 있는 국회의원한테도 도와주십시오. 그 건축사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안 도와줘요. 건축사들이 표를 안 찍어서 떨어질까 봐.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계속
쭉 겪어왔고 이번에도 건축사들이 강력하게 반대한 걸 방법이 없으니까 건축사도 영역업자로 좀 해줘라. 이게 우리 통신 영역업자가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설계관계를. 그래서 그거 좋다. 합의하자. 그래서 일단 영역업자로 해주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나중에 떼내자. 이런 목표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걸 그래야 이 통과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갔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안 유예기간, 이것도 좋은 말씀인데 실제는 7월 19일, 내년 7월 19일까지는 법안 발표를 해야 돼요. 해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없다는 게 12월 말까지는 뭐 대통령령, 장관령, 시행령, 고시 다 만들어서 이게 그냥 우리가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과기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과기부에서 또 뭐 지적사하고 고치라고 하고 우리는 못한다 이런 밀고 땡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게 법제처로 넘어가서 법안 처리부에서 또 산을 넘어야 됩니다. 이게 산 넘어 산 기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자료를 많이 주시고 그걸 사무에 올려놓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료를 많이 주시고 서두르는 거, 우리가 급하게 서두르는 건 그런 이유였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월드정통신의 강만입니다. 네. 그 정보통신 설비 유지부수 기준 마련에 노고하신 우리 추진위원님들, 특히 중앙의 강태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짧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책자에 있는데 정보통신 기술자, 교육 미수자는 누구나 유지보수 지금 현재 취량을 다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전체나 분과별로 조합이나 아니면 특별한 기관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그 혹시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질문이신데 왜냐하면 정보통신 기술자라고 해서 모든 정보통신 장비를 다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분야별로 다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희는 정보통신 공사면허를 수리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필요한 자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급주급보고 기술자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선임자의 규모는 뭐 다른 법에는 소방 같은 경우 300세대 이상은 초급 기술자를 한 명 더 추가해야 하고 이런 내용이 있고 또 1000세대까지는 기계 같은 경우는 초급 기술자 한 명이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 검토 준용해서 저희들 그걸 만들 거거든요. 지금 이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초반이라도 만들어야 두 번째 목적의 때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확정이 되는 건데 전 분야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그게 교육을 받는 분은 이 유지보수의 개념이 옛날에 우리 유지보수는 교환기나 기본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가서 이상이 있으면 수리도 해주고 교체도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거였는데 이 개념은 그 기계 시스템에는 전문성이 없어서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통신선로, 통신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이게 비정상적인지 이것만 점검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도 이제 학교에서도 우리 공청회 참석을 합니다만 교육선이 학부모를 많이 물릴 걸 대비해서 비대면 교육도 일부 과목하고 그다음에 측정기나 이런 걸 다루는 거는 대면 교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면 교육을 해서 측정 치료 정도 교육을 써서 이거는 교체가 시급하다 이렇게 점검자가 할 수 있도록 또 이걸 관리하는 관리자도 바꾸고 싶은데 안 바꿔줘 위해서 결제도 안 해주고 그럼 이런 걸 우리가 점검자가 해줬을 때
교체할 수 있는 일거리가 우리 업계에 생긴다는 얘기죠. 네,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관계자님들 수년 동안 이렇게 큰 일을 해주시는데 방금 앞서 말씀하신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다 얘기한 거 통합적으로 된 것 같고 저는 그 천안의 용서텔레콤 김종호입니다. 방금 우리 사장님의 연장선에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정보통실이라는 것은 이제 단독이 하다 보니까 이 분해통실에 대해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려면은 그 사업주 또는 그 발주자가 이를테면 원가 절감이든 뭐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자기들이 시공을 할 때는 전기공사하는 그 용접하는 사람에게 통신 시설을 하게끔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는 게 많더라 이지 현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정보통신 그 수급 범위 또는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자격 범위 그리고 시설하는 그 범위 내에서 보면은 사실은 통신은 통신이 분류해서 그 연금 그 시공을 할 수 있게끔 이런 큰 그 싸움에서 늘 숙제로 좀 알고 있는데 사실 부닥치다 보면은 발주자에서는 그냥 뭐 분해통신 이렇게 하면 그냥 전기하는 공사에서 그냥 포함시켜서 전기 분야에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공사 범위가 굉장히 축소되고 통신은 그냥 그야말로 바깥에서 안에 요 인입만 하게 되고 다행스럽게 배관 공사 뭐 주는 데는 LH 같은 경우는 분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여기 포함되는 거 보면은 큰 분해통신 뭐 케이블 배관 설비 이렇게 분류를 해주셨는데 이 전기 공사하는 팀에서 전기는 전기가 하고 통신은 통신이 하고 이 숙제를 좀 한번 좀 큰 숙제를 좀 풀어주셨으면은 어떻겠나.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통신 설비를 전기업자한테 발주하면 당연히 그 처벌받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돼 있죠. 당연히 돼 있는데 이를테면 무슨 뭐 여기 이제 개인 회사들도 분해통신이 갈 거 아니겠어요. 가면은 필증을 받고 뭐 허가를 받고 다 할 텐데 그럼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은 전기 공사하는 애들이 그걸 다 한다는 얘기지. 근데 이런 것을 좀 뭐 아까 말씀대로 큰 일을 해주셨는데 좀 디테일하게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숙제가 현실적으로는 전기하는 애들이 그걸 다 한다. 통신하는 것도 물론 뭐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큰 공사는 전기 시설하는 애들한테 배관이고 뭐고 다 시키니까 이런 거를 좀 막을 수 있는 제도화, 진짜 법적으로 제도화 내용은 돼 있어요. 현장에서 그렇게 안 간다. 법으로 못하게 돼 있는데. 법으로 못하게 돼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를 인증해 주는 거를 아예 할 수 없는 거, 인허가에서. 그러면은 개인은 인허가는 이제 예컨대 무슨 뭐 발주기관이 어디 했던 그런 데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이제 그런 신고를 받아요. 그런 신고를 우리 협회에서 받아서 고발 조치를 할 테니까 신고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류상은 통신사업체가 서류상 착공 신고가 들어오니까 관리부서에서는 그 통신업체로 착공 신고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는 면허대회를 하지 마라. 그것도 신고해라. 법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그게. 이게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 지금 전기공사업체한테 통신을 발주했다고 신고하세요. 위법 처리를 협회에서 합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안 하죠. 일반 동시에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는지. 이번에 조연설명을 제가 우리 이정준 사장님이 잘하죠. 설명 한번 해주세요. 조연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주체가 이제 뭐 이렇게 원룸을 진단을 하면은 건설회사가 주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주체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전기 포지션에다가 배관이고 일선이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구 달고 단말 처리만 불러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똑같은 공정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완전 분리돼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건설회사가 분리돼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인원이고 뭐고 관리이고 해서 따로 하다 보니까 건축업체는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형국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법적으로 쉽게 말해서 통신 우리가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 그거를 법으로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통신에 대한 중요성을 갖다가 사실 우리 뭐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일단 그쪽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뭐 통신에 대한 그런 적이 없었는데 KT 그 아이언 사고하고 한국 데이터 센터가 이제 화제로 인했잖아요. 이게 통신의 중요성 알아가지고 제가 생각에는 이번에 법안 통과된 것도 아마 거기에 있지 않나.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에는 무면허업자라든가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막 이렇게 보수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걸 갖다 이제 확실하게 이제 됐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적에 그런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는 사람이 했다가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은 저희가 이제 대상 설비안을 어떻게 잘 이걸 갖다가 빠지는 부분을 채워놓을 것인가. 이걸 갖다가 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돼야 된다는 걸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뭐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대상 설비안이 지금 현재 124개의 이런 어떤 도출안이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좀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해당 분야를다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서는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지금 현재는 정부 기관은 그렇게 좀 발표되고 되는데 사실 보면은 뭐 개인적으로 큰 혜택을 준다던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면은 법률을 그냥 전기 공사에다 다 집어넣고 거기서라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통신은 자기만 있어도 조그맣게 이렇게 답을 기다려 계시는 분들이 정보통신 관련된 사람들이시니까 그런 거를 좀 진짜 못할 수 있게끔 언제만은 제가 알기로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목이 조여지면은 건설업체에서는 통신 소방 면허 있는 업체한테 일괄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대기업 건설사는 세계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자, 저 뒤에 한 분, 저 뒤에 질문 받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더 토론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블루오션 정보통신의 박상모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공사를 같이 하고 있고 전문적으로 네트워크 보안 장비를 지금 설계 선설 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솔직히 저는 잘 몰라갖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이 관리소에서 전기 담당하시는 과장님처럼 이게 관리소에 사람이 들어가는 건지,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에 들어가고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 전문 분야를 저희들이 해요. 홈네트워크에 관련된 전문 분야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다 보면 불합리한 게 단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단가를 따질 때는 도입 단가예요. 몇 프로? 우리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소프트웨어는 12%, 하드웨어는 8% 이래요. 근데 저희가 설계할 때는 보통 소프트웨어는 21%, 하드웨어는 15% 잡는데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는 설계할 때 8% 잡아버리고 하도를 내리면은 거의 하도에서는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횡포죠, 이게. 근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도 전혀 없고, 앞으로 공청회를 하면서 이런 게 들어가겠죠.
실질적인 거는 여기 보서는 금액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군의통신은 또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희 군의통신은 알단만 조금 하고 마는데 배관배선 저를 잘 안 해요. 저희는 대신에 그 장비 쪽은 주로 하는데 주변에서도 많이 저한테 오늘 이제 준다 가니까 그러면 좀 법을 좀 만들 때 확실하게 좀 같이 먹고 살 수 있게 효율을 좀 높여갖고 공무원들 다 알아요. 이 네트워크 장비나 방화벽 이런 거 할 때는 하드웨어는 8% 설계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요즘은 물가도 아니라 굉장히 힘들거든요. 실질적인 우리가 먹고 살릴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좀 뭔가를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단가를 법안에 적용시켜서 그렇죠. 금액을 받고 싶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유지보수 할 때는 정보통신 설비 말고 다른 뭐 기계 설비나 뭐 전기 설비나 이런 것도 보통 유지보수 예산을 그 전에는 그 계약 금액의 10%를 유지보수료로 예산을 세우고 실제 계약은 7, 8%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규정도 없고 그래서 어떤 데는 3%, 4%도 계약을 맞습니다. 들었어요. 그 이제 시스템 유지보수로 하는 분들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보태어서 제대로 받게. 그다음에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공서별로 예산 적용 방법이 다르다. 담당자들 또 원하고 있다. 이런 점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지보수는 그 개념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스템 유지보수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고, 우리는 시스템을 수리해주고 이런 지금 유지보수 제도가 아직 법안은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느냐, 그 선로가 정상이냐, 얼마나 노후되어 있느냐, 이걸 점검해서 체크만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도 국정의 내용에서 좋은 말씀인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회원사가 제대로 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법안에 끼워넣을 수 없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실제 그거하고는 이 유지보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된, 그거 말고 이거 지금 우리가 추진한 거라도 제대로 된 그런 수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가지고 또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전기 같은 경우는 몇 킬로 이상은 선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조원도 채용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채용을 해라 그러면은 각 필요 요소에서 통신기술자 다 구해가면 우리 업계 기술자 많기 때문에 큰 소득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자를 채용했을 때, 한 사람 채용했을 때 뭐 연봉이 3천이다, 2명이면 6천이다, 그러면 보수료를 채용한 것보다는 낮게 수가를 우리가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유지보수의 그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건 약간 좀 차이가 있지만, 그 부분도 국정에 들어가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걸 도움을 드릴까를 주겠습니다. 또 다른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제명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용개발사관의 최근주입니다. 네. 하나 여쭤. 이 일당 기술자가, 초급 기술자가 유지보수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이 과연 몇 개까지 유지보수를 볼 수 있는 건지, 무한대로 볼 수 있는 건지 비상주하실 때 말씀입니다. 상주는 어차피 뭐 상주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김홍래 회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금액이 가면은 거기서 채용을 해버리지. 요즘에 아파트 뭐 2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이면은 채용을 해버려요. 그러면 채용을 해버리면은 우리의 엄연화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엄연화가. 거기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채용을 했을 때는
우리의 이 엄연한 유지보수 개념이 아주 없다 이거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이 비상주를 했을 때 100개를 할 수가 있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방에서는 1인당 5개인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좀 늘려서 한 10개로 한 사람이 인당 10개 해야지. 사실 우리 통신업체가 4명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4명 있는 사람들은 생전 유지보수 못해요. 업체 인원이 많은 데만 유지보수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이제 조금 중대한 저기 하지 마시고, 우리 대부분이 우리 지금 기본 4명 아닙니까? 기술자들이. 그 4명도 먹고 살 수 있게 거기에 좀 법안을 하실 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채용했을 때 비용보다는 유지보수 계약을 하는 비용이 적게 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그 기술자의 수량에 대해서는 소방 같은 경우는 소방 관리사라고 있어요. 관리사가 이제 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10개만 하라고 했는데 한 20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더 좋겠죠. 그것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대전 동천아의 정우표입니다.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점검폰만 작성을 해서 빠지겠다는데, 그거를 계측기를 어떤 계측기를 가지고 점검을 할 건지, 그 계측기가 그러면 또 그 전국적으로 파업을 할 겁니다. 그 계측기를 뭐로 갈 건지 그런 대책이 있으신지. 그렇게 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조방 같은 경우도 점검만 해주고 가는 팀들이 광주는 안 그렇겠지만 일반 화기업은 덤핑이에요. 통신도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나중에 뭐 10만 원을 받으러 가는데 난 5만 원 해주고 해줄게, 이런 경우가 생길 거란 말이죠.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점검표를 만드는데 계측기가 있어야 점검표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계측기를 뭐 다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계측기는 학교에서 지금 교육을 어떻게 할지, 어떤 계측기, 어떤 종류의 계측기를 교육을 시킬지, 필요할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측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갑자기 전 우리 회원사가 무슨 계측기를 사려고 하면 품귀 현상, 이것도 걱정이 되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협회에서 일괄 사서 공급을 해주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지금 하고 있고, 또 그 대가 덤핑 말씀하셨는데, 요즘 통신사 이런 데서 무료로 해주잖아요. 또 무료로 해줄게, 이럴 때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 기준도 통제를 제대로 해서 지킬 수 있도록 강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민한 대로 이게 100% 다 완성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안을 주셔야 고민을 하고 안을 내서 하자 부딪혀보고 또 밀고 땡기고 해야 또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하세요. 근데 계측기를 구입을 하면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점검을 해요. 점검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1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계측기만 26개 갖고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재규종 받는데 돈 냈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씩요. 예?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참. 직접 생산만 2년이지 1년에 한 번씩 한다던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그런 건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제가 봤을 때 계측기는 글쎄 힘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안전점검을 어디서 하냐면 철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도에서 안전점검 업을 내게 하고
발주를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DP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최종주 사장이 뭐 10명, 20명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다고 다 이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합법에 준용해서 정부기관에서는 허가를 해주지 정보통신만 특별히 무슨 혜택을 이렇게 주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하지만 합법에, 수합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통신도 못 해준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하여튼 참고를 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소문합니다. 그 정보통신 유지부서를 이제 시행하게 되면은 인원수가 좀 많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봐서는. 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기사 자격증이 또 3명을 보유하고 있어요. 통신은 지금 기능직까지 4명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유지보수를, 정보통신 유지보수를 한다면은 작은 데는 업체한테 맡길 수 있겠지만 큰 업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인원을 확보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그럼 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해서 우리가 그 인원을 교육을 시킬 건지 아니면 자격증 제도를 어떻게 바꿀 건지 아니면 자격증을 3명으로 줄일 건지 인력이 많은 업체들이야 상관없겠지만 지금 우리 통신업체가 한 50% 이상은 자격증 3명, 4명 보유하기도 진짜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게 유지부서가 생기면은 이탈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라고 전에도 제가 중앙회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그거는 이걸 시행을 먼저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논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거고 또 자격증이 지금 보면은 초급지구 공급 있는데 사망자들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우리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취소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협회에서 지금 취소되는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1년에 자격증 취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 우리라고 이제 유지보수 전체 이제 우리가 면허 가지고 있는 업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몇 프로 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수요하는 게 몇 프로가 될 건지 그 부분도 과연 얼마큼 확보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 하셨나요? 제가 조금 유리현 위원장. 네. 일단은 그 계측기 점검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매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해당 건물마다 들어가는 통신 그 장비는 다 틀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해서 들어가는 분들은 이제 아파트 쪽에 들어가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금액을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제한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이제 그 금액이 이게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나름대로다가 이제 제한적인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한테는 좀 약간 유용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계측기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분들은 지금은 바로는 없을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준공하고 이렇게 우리가 통신 아파트를 갖다가 다 준공해가지고 이제 그 통신 기계통신 사업자들이 일단 MDF까지는 다 와가지고서는 그 이후부터는 장비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일단은 또 이제 댕내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 저희가 하는 포지션은 어디냐면은 그 MDF 그 안에 그리고 아파트 외곽에 이제 CCTV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존의 장비를 갖다가 있는 것들은 이제 내용요소가 지나가지고서 유지보수를 필요할 것 같고 신규가 들어가는 데는 거기에 이제 3년 아니면 1년 단위로다가 유지보수 계약을 갖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공사 이렇게 준공하면서 그렇게 유지보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걸 하자면 시설 점검 쪽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계측기를 돌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단순한 계측기 예를 들어서 파워메타기 같은 거라든가 이게 체크하는 부분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한 계측기는 제가 봤을 적에는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인원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강태현 중앙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게 이제 그 해당 지역별로다가 지역 제한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대전에 뭐 유성구 내에 관내에 입찰에 붙여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입찰이 이게 한 업체가 몇 군데 있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입찰을 갖다 수재 지금 현재 공사 우리가 조달청에 입찰해가지고 수재하는 거랑 거의 똑같지 않겠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갖다 가져가는 게 그래서 낫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봤을 적에는 전체적으로다가 우리 통신시장뿐만 아니라 건설 쪽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고령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여기 안 와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조금 더 제가 인력 문제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감리원하고 기술자 다 하면 26만 명입니다. 저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그 중에서 기술자하고 자격증 전체 등록된 거. 그거 말고 우리가 기술자로 관리하는 인력. 그러니까 26만 명에서 조금 더 됩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인력이 교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만약에 사망자가 현재 1년에 몇 명이나 나오는 거죠? 없어지는 면허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없어요. 거의 없고 그 형태로 유지가 26만 명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감리업에는 기술자는 한 22만 명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통신사에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홍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공무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에 보니까 감리 쪽에 시행 크기니까 안 하시는 분들이 퇴직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감리원으로 다시 이렇게 취직을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대기 수요는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군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퇴직하고 그러니까 군대 계시는 분들도 나와가지고 감리원 시장이 좋으니까 그 얘기는 맞는데 문제는 이제 저 법이 통과가 돼서 일단 인력 유지 보수를 보여야 되잖아요. 저 업체에 우리가 이 차 유지 보수를 보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유지 보수를 할 건지 그거는 운영의 미호를 살려서 지금 같은 경우 300세대가 있는데 총 1명을 고용한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은 예상이 되죠. 공부는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제도를 만들 겁니다. 예를 들어 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에 한 명씩 나비가 있잖아요. 그거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통신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거를 대비해서 통신사가 전기가 4명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4명을 기사로 돌리던지 설명으로 보유해서 합수하면 어떻게 되냐 그 방법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많이 그렇게 뭘 갖고 의견이면은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법을 생각하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등록이 용역으로 이렇게 이 공사업체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전기의 자격증이 정리하려는 게 하나가 있어요. 통신은 정부 처리 통신은 자격증이 여러 개가 많잖아요. 산업기사 다른 게 등류가 그러니까 기사만 있으면 일단 기사가 있고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경력으로 이제 특급까지 갖고 있지만 젊으신 분들 요즘에 정보 처리 자격증이나 사무자도거나 무조건 자격증을 딸 수 있으니까 그걸로 돌려서 자격증을 확보를 설명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자, 그 설명하자는 의견은 요거하고 관계가 없이 그동안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통신은 3명이냐? 근데 전기는 국가기술 자격자가 있어야 되고 통신은 국가기술 자격자가 있어야 그리고 그거를 3명으로 줄이려면 통신공사법을 또 바꿔야 돼요. 등록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논쟁하지 말고 요거 지금 오늘 주제 가지고 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다음에 12월달에 나가면 되죠. 오늘
좋은 말씀 숫자라인데 조선부장님이 사망하는 사람이니까 좋은 의견 주셔서 이거를 공부를 해서 좋은 제도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저뿐만이 아니라 김종환 부회장이 또 우리 위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